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는 물론이고요.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는 출발 증시와이드입니다. 항상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먼저 마켓포인트에서는 김동섭 이사가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 신호로 인한 출구 전략 가능성 분석하고요. 이어서 미국이 중국 위안화 가치를 겨냥해서 그동안 피해를 받다 주장해온 무역 저작폭이 실제로는 부풀려졌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겠습니다.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정재훈 실장이 박스권 등락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시장을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시장에 대한 관점과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가 남은 1월 동안 주목해야 될 시장 변수를 재점검하고 최근 디램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데 향후 디램 가격의 추이는 물론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영향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네, 먼저 현재 시장의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환율은 어떠한지 여러분과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0.57%가 상승했습니다. 11포인트가 올라서 1985.55로 현재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2000선 밟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 역시 4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점점 커져가는 추세죠. 1% 이상 오늘 상승한 채 마감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코스닥 현재 510.62포인트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이사, IM투자증권에서 계시는 분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국제금융센터가 밝힌 바에 의하면요, FED가 경기가 충분히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출구 전략을 빠르면 연말 안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국제금융센터에서 연말께 출구 전략 모색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근거로 제시한 게 엔화 약세하고 유로 강세에 대한 부분이고요.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되고 유로가 강세가 되면 외환 시장의 판도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FMC 의사록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자산 매 양적 완화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종료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11년째 장기 약세인 미 달러화가 결국에서는 상승 추세로 접어들 거라는 거죠. 달러가 약세를 요구하는 것이 지금 양적 완화인데 달러가 강세로 전환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연말쯤에 출구 전략이 도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달러가 강세가 된다면 유로화도 역시 강세가 될 확률이 높고요. 오히려 엔화는 추세적인 약세로 돌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시점이 된다라면 출구 전략 가능성에서 제기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어떤 달러 약세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고용이 한 6.5%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어저께 신규 실업 청구권 수가 37,000건 계절인이 포함돼서 줄어들고 했다 할지라도 한 달에 고용이 20만 명 이상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한 15만 명 정도밖에 안 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사실 이 국제금융센터에서 언급한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큰 문제거리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엔화의 약세가 점점점 추세적으로 가게 된다면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독일의 볼프강 재무장관이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양적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 방침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사실 좀 비슷한 내용으로 일본 내부에서도 다케시 후지마키 재팬 회장도 일본 통화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했었는데요. 자,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이 같은 정책을 이어나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확률적으로 본다면 아마 이어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너무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고 또 물가도 계속 1% 밑으로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경기 정책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독일의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긴축 옹호론 주자죠. 긴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 유로존도 완화를 못하게끔 유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냐면 일본 정부가 통화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사회적으로 가장 나쁜 불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은 정부의 어떤 압력보다는
인플레이션 억제 임무를 주력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뭐 러시아에서 알렉세이 우르스카예프라는 그 중앙은행 수석 부총재도 역시 일본에서 환율 전쟁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본 정부가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 멈출 확률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 BOJ의 시라카이라는 그 일본 총재도 은행 총재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번에 마음이 바뀌었죠. 그거로 본다면 일본은 당분간 엔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만약 일본이 물가 상승을 2%로 제시할 확률이 높은데요.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못하고 거꾸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마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2%를 예상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그러나 과거 1992년도 이후로 보면 경기 부양책을 했지만 물가는 항상 거꾸로 내려왔던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도 약간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될 것을 예상하는 그런 시장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중국 위안화 때문에 막대한 대중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했던 이제 주장이었던 논리가 실상보다는 좀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졌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김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저도 사실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한 예로 중국의 그 팍스콘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플 아이폰을 만들죠. 근데 이게 이제 만들어갖고 미국에서 팔면 그 금액이 한 178달러 정도 된답니다. 약 179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5개국에서 9개 업체에서 부품을 수입하는데 그 부품 수입값이 172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다 그러면 결국 미국의 대중 적자는 약간 과장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온다 한들 계속해서 아마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부품값이 높은 걸 봤을 때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미국으로서는 대중 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아마 이걸 계속해서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초 1월 3일 장중 고점이었던 2042포인트였는데 이에 대비해서 현재 60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1월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은 그 분석이 좀 힘을 좀 잃고 있는 모습인데요. 1월 효과 다음 달로 이어서 좀 나타날 수 있을런지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놓고 싶지 않은데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월 남은 증시 또 길게 본다면 2월 증시에 대해서까지도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월요일 그 홍콩에서 그 선물 세력이 잘못 오류 매매를 하는 바람에 시장에 좀 혼조세가 왔죠. 그다음 뭐 뱅가드도 뭐 25주 안에 뭐 현물을 청산할 거다 뭐 이런 분위기에서 시장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걸리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한번 시세를 분출할 기점까지 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직 1월까지 2주가 남았죠. 포기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말하면 2060에서 2100 사이로 주가를 갖다 놔야만이 2월 달에 조정을 주더라도 3, 4월에 상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는 우리나라 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뭐 두려워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정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직 정권이 완전히 이양되지 않은 공백 기간이 한 달 있죠. 이게 아마도 약간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선물 어떤 뭐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걸 또 조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추세적으로 큰 물줄기가 한 번에 바뀌지는 일은 거의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지만 버텨주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흐름 또 주체별 수급 상황 정리 부탁드리죠. 네, 오늘
시장 수급 상황 일단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외국인의 비차익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80억 정도. 시장 베이시스도 어제보다는 우호적인데요. 1.5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증권 쪽에서 선물 매도 양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만의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함으로써 결국엔 베이시스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익 거래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 비차익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지수 상승폭도 사실 야간 선물 대비 20포인트 정도 올랐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못 오르고 263선에서 선물 지수가 정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간은 57억을 팔고 있고요. 개인 133억 거래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전 업종이 거의 오르고는 있지만 그 탄력은 상당히 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기간 63억, 54억을 사면서 양시장 매수해주면서 아무래도 코스피 대비 선방하면서 51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개인이 105억을 팔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오늘 상승이 자율반등 정도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11시에 중국이 GDP 발표가 있는데 컨센서스가 7.8%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좋게 나온다면은 시장이 좀 21선까지 안착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좀 그 추이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주체별 속내 또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인은 어제도 말했지만 베이시스 조절은 우리가 한다. 프로그램, 즉 프로그램만 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 우리가 안 산 것 같지만 올해 1월 들어서 벌써 6천억을 넘게 샀습니다. 그런 물량들, 개인들이 어쨌든 고점의 물량을 잡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속내로 표현을 해봤고요. 기간은 연기금의 속내로 좀 표현하자면 외국인들 우리는 상관 안 해. 어쨌든 우린 계속 매수할 거야. 이런 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연기금이 연초부터 어쨌든 계속 매수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개인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시장에 임하는 것이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네, 글로벌 시장 얘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택지표 ISM 제조업지수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트그룹 실적은 예상보다 하이를 하면서 조금 하락을 했으면 어쨌든 지표를 바라보면서 시장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인텔이 장 마감 후에 실적이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지만 지금 장외에서 3%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지금 IT 기업들 특히 어제 삼성전자가 계속 많이 빠지면서 145만 원까지 찍는 모습. 오늘은 자율반등 주지만 결국에는 올라가기에 지금 좀 버겁다는 겁니다. 인텔이 어떻게 보면 기술주들의 실적의 바로미터인데요. 삼성전자가 과연 반도체 업황 이런 업황을 스마트폰의 어떤 지금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 저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자율 반등 후에 저는 추가 하락이 일단 예고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나 추급적으로 보나 지금은 61선 이평선 삼성전자 가격으로는 한 142만 원 정도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일단 내려가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조금 더 흐를 수 있다. 역시 코스피 이평선 61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 매수 가격은 역시 코스피 61선 정도에서 부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경기 민감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4분기 GDP 상당히 중요한데요. 발표를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좋게 나오면 시장이 오늘 21선까지 안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 역시 오늘 음봉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결국엔 중국이 우리나라 시장을 같이 흔들 수 있는 시장이고요. 장중 베이시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시 오늘 1.5 정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요새 심상치 않습니다. 그 선물 매도가 계속 가속화가 된다면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 차익 거래로 비차익 거래로 매도 물량의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주의한다면은 결국엔 의류, 제약, 음식료 업종 단기 매매가 투자 전략에서는 답이다.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엔달러 환율이요. 90엔을 장중에 넘었다 지금 89.83엔인데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일본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1%대에서 2%대로 올리게 된다면 자동차 업종 최근에 자율반등 정도 역시 맞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상당히 힘들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했다고 해서 저가 매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보단 환율 동향이 어쨌든 최근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환율 동향 좀 살피면서 매매하시는 가급적 짧게 현금은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전문가들은 각각 오늘 장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섯 분의 전문가는 상승 모멘텀과 수급의 부족, 관망이 유효하다고 했고요. 지수 반등 시에 비중 축소, 경제 지표 호조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고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 관련주 주목하자 했고요. 박스권 등락 장세를 예상했습니다. 네, 5인의 관심 업종은요. 전기가스, IT 자동차 업종의 비중 축소, 자동차 업종, 무선 충전기 관련주, IT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업종에 관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각각 의견이 갈렸습니다. 네, 오늘 IT 부품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정재훈 실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이 어떻습니까? 금일 시장 갭상승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좀 양호하게 좀 마무리가 됐었고요. 유럽 시장도 좀 마무리가 양호하게 좀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갭상승한 이후에 횡보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지수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1984포인트 부근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 속에서 좀 보게 된다면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역에 좀 갇혀있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을 살펴보게 된다면 올라가는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좀 빠질 이유들을 좀 찾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애플 얘기라든가 삼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뱅가드 펀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억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1월 중순 지금 이제 하순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2월 초까지는 일단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1984포인트 권역에서 바로 그냥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라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무리하게 추격 매수라는 것보다는 많이 눌려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좀 대응을 한다면 양호하게 좀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특히나 이 GDP, 중국 쪽에서 GDP 발표가 좀 있습니다. GDP 발표가 나왔을 때에 지금 현재 경제 민감 섹터죠. 철강 섹터라든가 화학 섹터, 이 흐름들이 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윗골을 달고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GDP 발표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IT 부품주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IT 부품 섹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이라든가 애플 쪽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부품 벤더 업체를 좀 변경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돌았었고요.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 아이폰 5가 제대로 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감산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많이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환율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현재 이제 5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역에서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억눌려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좀 반등의 흐름들은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 보게 된다면 장비 섹터라든가 아니면 IT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 섹터들 모두 또 양호하게 지금 현재 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IT 부품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가져볼 만한 이제 종목, 이 안에서 있는 종목일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종목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플랜티니엣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IT 하드웨어 좀 장비 쪽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부분들인데요. 우선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학생들 쪽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예전에 이 스마트폰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대중화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US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부분들에서 실적이 증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6월경부터 이 플래티넷 같은 경우는 KT를 통해서 자녀폰 안심 상품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현재 꾸준하게 누적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난 10월 달에도 LG U+와도 계약을 좀 체결을 했고요. 1월 내에 서비스를 좀 진행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향후에 철저하게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그 성장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자교과서 도입입니다. 전자교과서 도입을 하게 되는데 2015년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디지털 교과서와 유무선 통합 환경 등을 구축을 하는 그런 2조 원 규모의 스마트 교실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교과부 쪽에서.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을 좀 작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 즉 질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플랜티넷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3,600원, 약 100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매수 포인트는 약간 눌려주는 구간들에서 일단 매수 접근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단가는 13,500원에서 13,000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5,000원, 단기적으로 15,000원을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12,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재훈 실장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핫 이슈를 살펴드립니다.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2013년 1월 증시도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월초 2,000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는 연일 음봉을 그리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변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새해 들어 디램 가격이 예상밖의 급등세를 보이며 오랜 침체에 빠진 디램 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디램 업체들의 PC용 디램 생산 축소와 시장 과점화로 디램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던 농수산품 생산자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중에서도 채소와 과실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초 가볍게 2,000포인트를 돌파하던 코스피 지수가 연일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어제는 장중에 1,960포인트대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1월 남아있는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2,0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1,900대에서 공방에 거듭하는 모습에서 투자자들은 추세적인 하락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숨고르기인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참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주가 하락을 하고 프로그램 매물출에 따른 수급적인 불안 요인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출에 따른 수급 부담 때문에 외국인이 연일 매도 공세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계속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60일 이동평균선인 1945포인트의 지지력을 기대해 볼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증시가 송구르게 끝낸 후에 새로운 저점을 확보하고 이후 반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저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 미국 기업들이 앞서 하향 조정 전망치를 조금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시의 추가 하락은 가파르진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18일 발표가 예정된 중국의 4분기 GDP가 3분기를 넘는 7.8%가 예상됨에 따라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어닝 시즌의 무난한 흐름을 반영할 만한 IT 업종과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 호조 및 춘절 효과를 감안한 소재, 화학 철강 업종의 반등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어닝 시즌은 안도 요인으로 꼽힐 것 같습니다. 4분기 미국 기업의 실적 전망치는 앞서 하향 조정되면서 눈높이가 낮아졌는데 실제 발표하는 수치가 전망치를 웃돌면서 증시에 안도감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알코아부터 전일 발표된 JP모간 그리고 골드만삭스까지 미국 기업들은 대체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가운데 시티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텔의 실적 발표가 남았는데 이 또한 안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공급자관리원회 ISM이 발표한 12월 비농가 취업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경제 지표들은 속속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연말 특수 강세를 반영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를 좌우하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 투자자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연말 특수 효과는 과거 한국 증시의 1월 효과로 연결됐던 경험들을 감안하면 미국의 어닝 시즌의 선전은 한국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형성시켜줄 긍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내 기업의 4분기 실적 발표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올해 1분기, 2분기는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올해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면 지난해 4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을 이유로 시장 방향성에 대한 믿음까지 버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는 예측이 되지만 올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조선통신, 그리고 미디어 광고, 섬유의복, 종합상사 등이 꼽힙니다. 그리고 중국 4분기 GDP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면서 2000선 재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8일 발표 예정인 중국 4분기 국내 총생산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7.8%로 3분기를 저점으로 상승 반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10월에서 12월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는 경기 회복의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서 중국 경제는 회복 시그널을 보여왔습니다. 실물 경제 지표인 산업 생산, 그리고 투자, 소비, 수출 지표 모두 4분기 들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이 철도 투자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도와 인프라 투자 재개는 중국 경제 회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 GDP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도는 8%까지 나오는 서프라이즈 시에는 코스피 지수도 2000선에 재진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계절적인 춘절 효과 등을 감안하면 양호한 경기 회복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춘절 효과를 확인할 만한 2월의 소매 판매, 신규 대출 발표 등이 남은 체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갖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불안 요인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목표 저항치와 그리고 지지 라인에서의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현재는 2000포인트 돌파가 시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2000포인트를 저항선으로 잡고 이 시점이 오르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취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방에서 비중 확대되는 시점에서 지수 포인트를 잘 잡아가셔야 될 것 같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1950포인트 정도에서 61선 지지 라인에서는 일단 비중 확대 시점으로 보여지고, 지금 같은 시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은 관망세, 2000포인트에서는 저항시 매도, 그리고 1950선에서 50선까지 하락 시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 전략 잡고 접근하시면 괜찮은 전략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새해 들어 디램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에 빠졌었는데 이 디램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주에 대한 업황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디램이 1달러 가격 회복에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앞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디램 가격 상승은 실제 1월 상반월 디램 고정 가격이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는 2월에는 1달러 안팎까지 인상된다는 전망 또한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월 상반월 기준 더블 데이터 레이트 DDR3 2기가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은 0.92달러로 지난달 하반월 대비 10.8%나 이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가격 역시 8.3% 상승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지루한 조정이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마무리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에 대한 요인은 결국은 공급 물량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디램으로 설비를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일본 업체들의 감산과 함께 SK 하이닉스의 출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춘제와 그리고 신학기 수요를 대비한 재고 축적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디램 익스체인지도 디램 가격이 15%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과의 차이도 고정 거래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램 고정 가격은 최근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물 가격과의 격차가 여전히 3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갭이 크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1달러 안팎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업황이 바다를 탈출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디램 수급 상황이나 가격 추이를 고려하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신이 이제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업체 주가는 아이폰 5의 재고 조정 가능성 등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 우려 속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오히려 디램 가격 급등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보다는 아무래도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입니다. 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은 하락이 지금 조금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하방 경직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주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지금 61선에서의 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역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박스권 하단부에서의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이 만약 진짜로 진정 1달러 돌파가 확인이 된다 그랬을 경우 지난번 고점대 라인인 27,000대 돌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 확대로 의견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매매 전략 또한 하이닉스 지금 단기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올겨울 매손 한파가 지속되면서 먹거리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채소값이 무려 10% 이상 올라온 상태인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우리 경제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 주시죠. 네, 한파 폭설로 먹거리 물가가 계속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는 10.7%나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던 농수산품 생산자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독 추운 날씨와 폭설로 농작물 수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파로 쌀, 배추, 풋고추, 과일값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도 또 한 번 출렁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2년 12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농림수산품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약 2.7%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3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농림수산품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10월, 11월 각각 6.9%, 4.1% 내려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농림수산품 중에서도 채소와 과실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추값은 전월에 비해 46.3% 올랐고 피망 26.8, 풋고추 26.5, 오이 20.1을 급등을 하면서 과실 중에서도 감, 사과 등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이제 좀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할 때 농림수산품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3.8% 떨어졌습니다. 공산품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2.7%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 및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이 하락을 했으며 건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제2차 금속 제품도 전월보다 값이 떨어졌습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운수 및 사업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11월보다 0.1% 하락을 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1.2% 오른 수준입니다. 농림수산품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공산품과 서비스 등의 생산물자 물가지수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하락을 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2% 내림세였으며 지난해 연중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0.7%였습니다. 한편 이번 달부터 생산자 물가지수의 기준년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개편하면서 국내 공급 물가지수와 산물 출가지수에 대한 집계도 보고서에 포함이 됐습니다. 먼저 국내 공급 물가지수란 물가 변동의 파급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원재료, 그리고 중간재, 최종재 가공 단계로 구분해 측정해낸 지수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내 공급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8%로 전년 동월 대비 3.5% 하락을 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본재와 서비스는 내렸지만 소주 등 소비재가 올라 최종재 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중간재와 원재료 가격은 전월보다 각각 0.8%, 2.6%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총산출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 중 전월보다는 0.4%, 전년 동월보다는 2.6% 떨어졌습니다. 석유 및 화학제품, 제1차 금속 제품 등의 국내 추락 가격이 내렸으며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수출 가격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채소와 과실류를 중심으로 국내 추락 가격이 올라 전월 대비 2.4% 상승을 했습니다. 이 같은 요인들을 종합해볼 때 결국은 내수주들에 대한 관심들, 가격이 오른 내수주에 대한 관심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석유 및 화학제품 등 국내 추락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석유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접근이 좀 섣부른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가 됩니다. 최근 들어 올라오고 있는 내수주들에 대한 관심을 한 번 더 그러니까 매수에 더 가까운 이제 좀 강력 매수 쪽으로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리님, 추가적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서 좀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내수업종들에 대한 관한 종목들은 전부 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는 대상이라는 종목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대상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 매수세에 힘입어서 최근 들어 신고가인 33,650원까지도 지금 바로 이제 내달리고 지금 단기 조정 중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같은 종목을 바로 접근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종목상 이제 11선에서 21선까지 조정이 나와준다 그랬을 경우 충분히 이제 상승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갈래 조금 더 파생시켜서 생각을 해볼 때 내수주들의 수혜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격 상승 메리트 또한 있는 제품의 가격 상승 메리트 또한 있는 그런 내수주들을 하나 더 살펴본다고 가정할 경우 농심 또한 내수주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8만 8천 원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오늘 장중에는 29만 7천 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장중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종목도 지금 단기 조정을 노린 약 한 28만 원 정도 선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 접근 전략은 충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종목들 상승 시 쫓아가는 전략들은 지금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을 봤을 경우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을 하고 일주일, 2주일 이후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취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투자 전략으로 완성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물가 상승과 관련해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 가운데 대상에 대한 설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오늘 중국 본토지수 시장에서의 움직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3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오늘은 반발 매수의 유익과 함께 다시금 2,300선 위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78% 상승한 2,302.64포인트의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 증시가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고강도 긴축 정책이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한 것과 함께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분을 인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들이 좀 출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반발 매수의 유익과 함께 부동산 업종들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여파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GDP 성장률이 7.8%를 전망한다는 언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중국에서의 GDP 발표가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기대감들이 꾸준히 나타났었고 과연 중국 지표들 어느 정도 수준에 나타날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작년 경제 성장률이 오늘 발표되는데 7.7에서 7.8%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것보다 좀 더 개선된다고 했을 경우 시장에서 큰 기대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그리고 도이치뱅크, 칼리온은행 등의 외국계 기관들은 7.6에서 7.8% 사이를 전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국가발전개발위원회에서는 GDP 성장률이 7.7%에서 달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7.7%대의 성장률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 이러한 부분에 따른 기대감 속에서 증시는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무부에서는 2012년도 전국 3,000개 소매 기업의 매출이 8.3% 증가했다라고 발표가 났었는데요. 2012년 상무부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2월까지 전국 3,000개 주요 소매 기업의 매출이 8.3%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특히 2012년 중국 소비시장은 중서부 소비 성장이 동부 지역보다 빠른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식품과 금은 부속 수요의 성장 속도는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통신 자재와 의료보험 등의 안정적인 매출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었고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 또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움직임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1월 신규 대출 규모는 1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월 첫 2주 동안 4대 은행의 신규 대출액이 2,700억 위안의 가량으로 작년 12월 한 달치를 이미 초과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상황으로 감안해 볼 때 1월 은행업계의 신규 대출 규모는 1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현재 속에서 A 증시의 강한 상승세 그리고 BH주라고 하는 중국 본토 B주가 H주로 홍콩에 있는 H주로 상장을 이전해 나가는 작업이 이어져 나가는 등 이러한 것에 따른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시티뱅크에서는 상반기 A주가 15에서 20%대의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A 증시가 지난해 저점을 통과한 이후 올 상반기에 15에서 20% 정도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올 6월까지의 상반기 목표치는 2,780포인트를 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3월에 개최될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의와 그리고 올해 가을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그리고 제3자 정책회의에서 출시될 정책 기대감이 증시의 큰 상승세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시티뱅크에서는 경기 민간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것과 함께 특히 내구 소비재 그리고 항공, 자본재, 보험, 증권 등의 섹터를 추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적극 투자 한도 기간에 따른 라이센스를 가진 기관들이 A주 증시에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러한 흐름세로 인한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세는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증시는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외국계 기관들의 각 리서치 보고서들이 대부분 그러한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2,3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2,300선 위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300선 안착 이후 한 번의 숨고르기 장세 이후 다시금 강세장으로 이어져 나갈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증시 소식 상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오전장을 정리하고 오후장도 슬슬 준비해야겠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마디로 오늘 장 흐름부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인의 움직임을 좀 면밀히 살피셔야겠습니다. 뱅가드발 악재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던 외인, 어제 미국 지표 호조에 따른 상승 효과로 오랜만에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요, 조선주와 털강, 건설, 태양광의 상승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1% 내외의 상승으로 의미 있는 상승은 포착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 업종 며칠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금요일장임을 감안을 한다면 비교적 양호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인의 추세가 항상 시가가 강했던 점을 생각한다면 종가까지 외인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셔야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이제 전략을 하나하나 짜봐야 될 텐데요.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주십시오. 예, 일시적인 수급 악재의 매수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일괄적인 매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문사 악재로 아이마켓 코리아, 현대그린푸드, 웰크론 한텍, 신팩, 포스코 엠텍 등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 며칠 정도의 급락 정도는 회사 내부적으로 굉장한 실적 악재로 가능한 하락폭인데요. 단순히 수급적인 악재로 인하여 빠진 종목들이라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매도가 또 나올 수 있는 만큼 분명히 매수를 하신다면 3번 정도 나누어 잡는다는 생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악재가 있는 장에서는 매매 폭을 줄여야 됩니다. 일단 평소 시기보다 손절과 매수의 폭을 좀 작게 잡아줘야 됩니다. 일단 추세적인 상승이 힘들어 보이는 관계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짧은 매매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가드 펀드 청산으로 인해 이번 주 들어서 외인의 수급, 지속적인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특징을 보자면은 IT 대형주 위주의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낙폭이 과대했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결국 시장은 거대 자금을 팔겠다고 주간 단위로 밀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장세에는 낙폭 과대 순환매를 이용하는 매매 기법이 가장 유효합니다. 제가 올 초 방송에서 작년 말 못 올라왔던 태양광과 건설업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월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태양광은 일단 한 차례 반등이 나왔고요. 건설업종에 다시 좀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도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수급이 양호해지면서 저점을 잡은 자동차 업종인과 건설업종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이고요. 올 한 해가 지속적으로 기대가 되는 제약업종의 지속적인 매수가 유효해 보이겠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종근당, 한미약품,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차증이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5장 관심 종목 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를 집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걸까요? 예, 종근당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던 한미약품, 대표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고퍼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대형 제약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격포 우량주 종근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1,201억 원으로 사상 최대가 기대가 되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13.7% 증가한 142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양호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5,071억 원, 영업이익 역시도 17.7% 증가한 702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0.8% 개선된 13.8%로 상위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이 가능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매출액과 이익 규모 모두 대형 업체 수준이며 영업이익은 상위 제약 업체 중에서 가장 높아서 시장 대비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07년도 4건에 불과하던 임상 승인 건수도 2011년 12건으로 많아졌고요. 2012년도에는 임상 3상 승인 건수도 2건으로 향후 성장을 이끌 신제품도 순조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평가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요. 보통 제약주들 15에서 18 정도 펄을 보통 가지고 있는데 종근당 아직까지 13.5배입니다. 아직 한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여지면서요. 매수가는 42,500원, 목표가는 48,800원, 손절가는 38,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종근당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차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금요일장 하루 마무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자로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